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해병대 포항 1사단에서 자켓참모실에서 통역장교로 근무하고 있는 심원진 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4명 통역장교들 추가로 와 있는데 이 4명 모두 사령부에서 지금 화성 사령부에서 근무한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41기 이제 그 통역 해병대 통역장교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략한 내용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해병대란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육군, 해군, 뭐 공군 다 뭐 육군은 땅을 담당하고 해군은 바다를 담당하고 공군은 뭐 하늘을 담당하고 하는데 해병대는 어떤 조직이냐 하는 조금 의문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금 해병대 차원에서 마이크 켠 건가? 예. 저희가 이제 해병대에서 맨날 이제 좀 강조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선봉부대라는 점을 이제 맨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륙 작전이랑 뭐 이제 강제 진입 작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이제 그 메인 골자로 보시면 될 텐데 그 말 그대로 저기 이제 방어선을 좀 공고히 하고 있는 곳에 우리 아군의 이제 그 지상 병력들을 이제 투입을 해서 이제 적군에게 뭐 딜레마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양면 전선을 강요한다든지 아니면은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육군 부대와 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육군 부대를 지원을 하든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이제 바다 관련된 훈련들을 받고 뭐 수영도 받고 뭐 수영도 해야 되고 이함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바다에 관련된 좀 그런 성격이 있으면서 결국에 이제 실제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육군하고 또 상당히 흡사한 좀 그런 특이한 모습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신속機動 부대라 해서 저희 이제 해병 1사단에 있는 이제 부대들인데 이제 두 개 여단의 신속 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뭐 군사적 상황하고 비군사적 상황, 이제 뭐 우리 아군에게 있어서 좀 위협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군사적 부분을 담당하는 신속機動 부대가 가서 대응을 하고 뭐 산불이 났다든지 아니면 대량 인명 피해가 났다든지 뭐 재난이 났다든지 하면은 또 비군사적 상황에 대응하는 그 신속 기동 부대가 있습니다. 그 기동 부대가 가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상 작전은 뭐 이제 그냥 뭐 평소에 하는 좀 일상 작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소수정의 해병대 통역장교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통역장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원자들이 다 많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해병대 자체 티오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한 명, 뭐 두 명, 뭐 많아야 세네 명 이렇게 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또 좀 절대평가적으로 그 평가 기준을 넘어가는 인원들을 저희가 선발을 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끼리는 소수정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서로 다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전역한 뭐 선배들하고 이제 밑에 들어올 후배들하고도 좀 상당히 좀 끈끈한 편입니다. 서로 이제 저희가 네트워킹 교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그 전에 있던 선배들인데 지금 다 서로 연락하고 지냅니다. 그래서 이 선배들 전역하기 전에 다 모여서 했던 건데 지금 계급장이 안 나오는데 이때는 제가 중이었고 여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친구 모자 쓰고 앉아 있는 친구가 이거 너 아니구나 미안하다 경기 선배구나 이거 다른 선배입니다. 이 친구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 사령관님 통역하는 걸 넣어놨었는데 너 이거 맞아? 딱 봐도 맞지 않습니까? 너 왜 이렇게 턱이 뭐 그렇게 하여튼 이제 사령관님 통역 지휘부 통역도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되고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그래서 저희 해병대 통역장교를 왜 지원해야 되느냐 왜 지원하면 어떤 것이 좋느냐를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항상 저희가 제일 최대로 밀고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수도권 근무가 우선 되겠습니다. 저희가 화성에 사령부가 있습니다. 저희 바란 쪽에 봉담읍에 위치한 이제 그 바란 쪽에 있는데 거기가 버스로 우선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고 저희가 해병대 통역장교 총원 중에 한 명은 지금 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포항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사령부에 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보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한 명이 박혀 있는 상황이면 뭐 무조건 사령부로 가게 되는 이제 구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수도권 근무가 거의 고정적이고 사실 포항에 있는 인원도 포항에 있다고 해도 1년 정도 근무를 하면은 사령부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인사 시즌 되면은 다시 사령부 가서 중위 계급 달고 이제 사령부에서 다시 근무를 하고 그럼 또 후배가 선발되면은 다시 그 후배가 이제 뭐 포항으로 가는 이제 그런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2년 이상은 이제 사령부에서 근무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사령부에서 이제 통역장교들이 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같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각 부서별로 좀 성격이 다릅니다. 뭐 이제 그 뭐 군수 분야도 있고 화력 분야도 있고 뭐 정책 분야, 뭐 교육 훈련 분야 이렇게 통역장교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근데 서로 이제 그 부서들의 이제 바쁜 시기에 따라서 다 조금씩 한 번씩 도와주게 되고 한 번씩 경험해 보게 되고 공무원 출장 같은 것도 그 부서에서 소요를 제기해서 그 부서 주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통역장교는 막상 다른 통역장교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출장 같은 것도 사실 경험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 같은 것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저희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게 해군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군 통역장교회랑. 그래서 저희가 1년에 2번 선배들 이제 전역하고 인관하는데 전반기 6월 초에 한 번, 그다음에 또 선배들 전역하고 후배들 인관하는 시기 12월 초에 한 번, 후반기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씩 이제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병대에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해군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해군하고 이제 네트워킹을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드넓은 네트워킹을 해서 실제로 취업 같은 것도 하면은 취업 같은 거 이제 정보가 필요할 때 그 해군 선배들이 정보를 줄 때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해병대 선배들이 해군 후배들한테 정보 줄 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저도 이제 다행히 이번에 취업이 돼서 이제 전역을 하고 6월 1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는데 거기서 알고 있는 해병대 선배보다 그 회사의 해군 선배들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인원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트워킹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해군 선배들도 제가 이제 취업 확정되기 전에는 해군 선배들도 저한테 연락 많이 와서 뭐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이렇게 좀 많이 도움 줬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기 해외 출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해병대 통역장교 있으면서 아마 다들 3번 이상은 지금 공문 출장 갔다 왔지? 그 정수는 아직 이제 새로 들어온 친구여가지고 아직 그 공문 출장 기회가 없었는데 해병대에서 통역장교로 군생활하면은 최소 3회 이상. 저는 8번 갔다 왔습니다. 군생활하면서 제가 4년 남짓하게 군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좀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근무는 아까 말씀했듯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권이 45분입니다. 사당에서 버스를 타면은 그 8155번이었나? 8154, 8155번? 지금도 그 번호가 기억이 나는데 차가 없었던 저한테는 굉장히 구세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가 없으니까 이게 서울 갈 때 좀 많이 귀찮았었는데 근데 오히려 버스를 타고 사당을 한 번에 가니까 저는 그때 서울 용산에 부모님이 사셔가지고 매주 주말마다 그냥 집을 갔습니다. 차를 사고서부터는 그냥 차 운전해서 한 1시간 조금 안 걸리는 거리로 왔다 갔다 했었고 수원역 같은 데도 사실 조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군생활 하다 보면은 저녁에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것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근데 수원역에 굉장히 놀 게 많은데 그것도 퇴근 버스가 수원역으로 갑니다. 그거는 돈이 안 듭니다. 이거는 수원역 가는 퇴근 버스 타면 그냥 수원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30분만 앉아서 그냥 눈 붙이고 자고 있으면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해병 1사단 여기 보이시는 데가 포항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도 뭐 서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KTX로는 한 사실 2시간 반이면 가고 뭐 포항역 가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잡으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도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운전해서 오긴 했는데 운전해도 한 3시간 조금 더 걸리는 뭐 그렇게 휴게소 들리고 그냥 여행한다 생각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항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 근무를 하고 나서는 보통 나머지 군생활 2년은 이제 그 해병대 사령부를 보통 부릅니다. 보통 이제 그게 루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연합 연습이랑 이제 훈련 참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FS 연습이랑 UFS 연습이란 게 있습니다. 조금 이 FS랑 UFS는 간단히 CPX라고 해서 그냥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계속 이제 지휘관께 통역드리는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게 이제 그 전반기 3월에 하는 게 FS 연습이라고 그러고 8월에 하는 게 이제 그 UFS 연습이라는데 둘이 성격은 사실 비슷합니다. 거의 규모의 차이일 뿐이고 그리고 K맵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포항에 있는 포항에서 근무하는 통역장교한테 조금 더 해당하는 사항인데 이제 그 미 해병대랑 같이 훈련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막 17개인가 그 분야별로 우리 해병대랑 미 해병대가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협력을 하고 전문가 주제 토의 같은 것도 하고 FTX도 하고 하자. 그래서 미 해병대가 이 시기에 몇천 명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 인력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4월 초까지 그냥 몇천 명 단위의 미군들이 지금 포항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통역장교 소요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있고, 그리고 이제 통역장교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학병들도 이제 선발을 해줘서 어학병들 교육도 시켜주고 어학병들 이제 인솔도 해주고 그런 역할도 이제 포항에 있는 해병대 통역장교가 하고 있습니다. 합동 상륙 훈련은 이제 그 우리 국군끼리만 한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 참관을 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하고 우리 해병대만 하는 건데 막 우리도 상륙훈련 능력을 좀 길러보고 싶어서 저거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이 오면은 통역장에 한 명을 붙여드립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없었습니다, 소요가.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자유롭게 말년 휴가를 이제 즐길 수 있는 이제 좀 여건이 돼가지고 이제 뭐 림팩, 코브라골드, 탈리스만 세이버, 칸캐스트 이 중에 림팩이랑 칸캐스트는 해병대가 직접 참가를 하게 되고 통역장교가 가게 되는 그런 게 이게 조금 불명확한데, 코브라골드랑 탈리스만 세이버는 계획 회의부터 해서 무조건 매년 소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게 됩니다. 누군가는 태국, 누군가는 호주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코브라골드 때문에 태국 2번 갔다 왔고 탈리스만 세이버 관련해서 2번 갔다 왔습니다. 호주. 그래서 진짜 뭐 재밌는 여행이고, 뭐 이게 보시면은 이제 자주 이렇게 좀 출장을 가게 되는 곳을 보시면 국방부 용산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합참 용산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연합사는 이제 평택 캠퍼프리스 그 CFC라 해서 험프리스 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연합사랑 뭐 USFK 이제 주한미군사 뭐 아니면은 뭐 주한미군 유엔사 같은 것도 가끔 출장 갈 때 있고, 그리고 무적 캠프는 포항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 해병 1사단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상시 출입증이 있어서 이제 업무차로도 가지만 그냥 사실 점심시간 놀러도 자주 갑니다. 그래서 거기 미군식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이 좀 많이 찌긴 하는데 미군식이 그만 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능별 공조회 같은 것도 VTC라고 해서 화상 통화가 있습니다. 화상 통화 체계로 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화상 통화 체계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외 행사 통역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외 행사라고 하면 군이 무슨 행사일까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방위산업 전시회, 이제 그 디펜스 엑시비션이라 해서 제일 큰 게 아덱스입니다. 이건 아덱스는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관심 사항이라 막 대통령께서도 전 대통령님 오셨을 때 저는 아덱스 2023 했었거든요. 좀 멀찍이서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서 막 그거 다 통제하긴 하지만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막 기념사 같은 것도 해주시고 이제 그런 이제 행사기도 하고, 해양방산전시회라 해서 마덱스라고 합니다. 해군 주도긴 하지만 우리도 어쨌든 국군 조직법상으로 해군 밑에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해군하고도 상륙작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교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군하고 매우 밀접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덱스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가서 저도 마덱스 2번 갔다 왔었고, 아덱스는 이번에는 에이펙 때문에 가가지고 에이펙 때문에 아덱스를 못 갔는데 아덱스는 한번 가봤고, 작년에는 에이펙 이제 그 저희 정상회담 통역 지원하라 그래서 UAE 이제 그 대표팀에 통역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지휘관 교대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사령관님이나 사단장님이 교대를 하시면 그분이랑 관련이 있는 미해병대 장성분들이 방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통역 소요가 결국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옆에 있고 통역장교들이 항상 옆에서 이제 그 통역 소요를 좀 대응을 해드리고, 서울 안보대와 또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할 때 저희가 통역장교가 가서 지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림팩이나 칸캐스트처럼 조금 유동적이다. 하시고 국군의 행사도 저희가 이제 동원이 되고요. 보통 서울수복기념 행사 이제 그 저희가 그 9월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저희가 인천 상륙작전 하고서 서울을 이제 탈환했을 때 해병대가 좀 선봉을 했다 뭐 이런 살짝 느낌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통역장교로 이제 가서 행사를 이제 통역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뭐 해병대 통역장교 지원 안 하신다 하더라도 9월 이 말 즈음에 그 서울시청에서 행사를 좀 크게 하는데 나름 볼 것도 많습니다. 뭐 축제 같은 것, 축제 분위기로 해서 막 의장대 시범도 하고 하니까 뭐 나중에 많이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팔스라고 해서 이제 또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심포지엄, 그러니까 저기 태평양 지역에 있는 그 해병대 해군 지휘관들을 모시는 겁니다. 2017년이랑 2024년에는 한국에서 했는데 지금은 작년에는 필리핀에서 했고
올해는 어디서 하는지 인도네시아에서 하나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하와이냐? 하와이에서 하고 올해 이게 원래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1기로 입영을 하게 되시면은 아마 군생활 3년 하시는 동안에 팔스를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좋은 경험입니다. 호텔 같은 데서 그 하게 되는데 호텔 코스 요리도 먹을 수 있고 저기 호텔 다가 같은 것도 항상 무한대로 공급이 되고 호텔에서 재워줍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공짜로 재워주는 겁니다. 나라에서 다 대주고 이제 그런 거 좀 즐길 여유가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선배들 사진도 같이 이제 해놨는데 이제 뭐 저기 한 6년 전에 이제 근무했던 선배들도 있고 이거는 재정 선배구나. 재정 선배는 이제 한 4년 전에 근무했던 선배고 여기 보시면은 다 미 해병대 기지로 가서 이제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 해병대 뭐 캠프 펜들턴이라 해서 저기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기지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서부 다시 그 동부 측에는 그 이제 캠프 르준이라 해서 이제 또 그 미 해병대 이제 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자주 그 방문도 하고 24년도 연말에는 제가 그 미국 펜타곤도 가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있는 펜타곤 가서 막 사진도 찍어보고 뭐 그 여러 일도 해보고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미 해병대 엄청 큰 기지도 가서 그 이렇게 구경도 해보고 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나왔던 건데 여기 모자 쓰고 앉아 있는 친구 왜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는 저것도 너냐 성민아? 너 아니야? 의순 선배인가 보다. 저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제 저 인도네시아랑 태국을 갔다 왔고 저는 그래서 다른 선배들 보면은 막 저기 베트남 옛날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베트남에서도 무슨 심포지엄 한번 있어서 갔던 선배도 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교류할 기회도 있고 전 필리핀도 가봤습니다. 필리핀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개최하는 행사들도 굉장히 많고 해병대가 참여하는 카만다기라는 훈련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저는 가봤고 다른 선배들도 이제 아마 자주 가봤을 겁니다. 카만다 훈련 외에도 다른 세미나나 이제 다른 심포지엄 같은 거 개최될 때 그런데 가서 좀 구경할 것도 많고 이때는 아마 이거는 거제도에서 행사했었을 텐데 아마 이룩한 선배 거제도에서 이제 그때 그 미 해병대랑 같이 행사 아마 기획하면서 같이 찍었었던 사진일 겁니다. 또 승민이 또 나오고 이승민 중이 그래서 여기 화면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저기 한국 대사관입니다. 여기가 그 주한 태국 한국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한 명 있죠. 이제 중2 때인데 저 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미 해병대 막 군함 기지 이런 거 막 구경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통역장교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저녁 할 때쯤 되면은 사령부인 근무한 통역장이 다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킹콩 부대찌개라고 그 화성 저기 사령부 뒤에 그 음식점이 있는데 그냥 거기 모여서 다 같이 먹고 카페 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게 뭐 통역장교 선발이나 아니면 다른 그 국제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통역장교들이 결국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다 같이 활동하는 게 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국방어학원 통역장교 과정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다시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제가 있었을 텐데 해군반에서 같이 교육을 받았었고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그 기수 전체에서 진짜 자랑이었네. 그래서 이제 그 한유진 선배라고 그 전에 있었던 사령관인 통역장교 그 선배도 저기 캠프 펜들턴 인근에 29 팜스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곳인데 사막지대에 미 해병대들이 사막에 인원들 파병 보내기 전에 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한번 그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봐보고 정말 본인 말로는 많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귀중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선배인데 좀 이렇게 인상이 쉽지 않죠. 터미네이터 인상입니다. 근데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엄청 착한 선배이고 저랑도 얼마 전에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연락도 아직 하고 지내고. 그래서 이 선배도 그 전에 사단장님하고 사령관님 이 라인으로 이렇게 계속 통역을 했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수복 기념 행사 서울시청에서 하는 행사고 이건 저고
그리고 이 선배 전에 있었던 또 선배인데 선배도 재밌는 사진 많이 찍어가지고 코코넛 같은 것도 먹고 그리고 이제 미 해군 기지나 미 해병대 기지에 있는 이제 그 고정익 전투기들 같은 것도 구경할 게 있고 저도 이제 여기 오산 공군기지입니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언론에 나갔었던 사진이라 제가 쓴 거고 오산 공군기지에 가서 이분이 미 해병대 사령관이셨습니다. 스미스 장군님이라 해서 포스타입니다. 포스타.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실 때 전용기를 타고서 그 오산 공군기지 같은데 터치다운 하시면 저랑 이제 제가 모셨던 전 사단장님이셨는데 이 당시는 참모장 하셨었던 이호정 장군님 해서 저랑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면은 비행기 보이자마자 레드카펫을 이제 뛰어가서 이제 의전하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배들 기수인데 여러분들이 해병대 통역장교로 들어가게 되면은 해병대 장교로서 우선 훈련을 받습니다. 해병대 장교로서 훈련을 받으면 마지막 주에 진해 해군사관학교에 있는 그 해군 그 장교교육대대에 가서 인원들이랑 전투력 통합을 합니다. 다 모여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인관식 연습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인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인원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데 통상 한 400명 조금 넘어가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해군하고 이제 같이 합치면 그렇죠. 이제 캠펀브리스도 이제 자주 좀 가게 되고 이 당시에는 이제 발리 가서 그 전전 과장님이셨는데 정책 그 협력 과장님. 그래서 업무가 끝나면은 자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고 해서 계속 업무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근 시간 이후로는 사실 그냥 알아서 노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품격에 딱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잘 놀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둘이 갔던 출장이어가지고 생각보다 불편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으셨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방도 따로 접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사적으로 놀기도 하다가 또 만나면은 여기 보시면 미 해군 무관이십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 해군 무관이신데 해군 중령이십니다. 이분도 이제 막 만나는 거 이제 요청하셔가지고 다 같이 만나기도 하고. 여기 이제 그리고 방산 분야에서 사실 군에서의 또 다른 역할이 방산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이런 장비들을 쓰고 있고 외국군이 이런 장비들을 쓰고 있고 우리는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 정도로 하는 게 사실 군의 역할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도 보시면 스파이크 클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쓰는 나라들이 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저기 해병대에서 저기 서북도서에서 지금 스파이크 미사일을 운영을 하고 있고 스파이크 미사일을 운영하는 회원국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저런데 그때는 이제 선배가 갔을 때인데 덴마크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덴마크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제한 사항이 있었고 이런 거 써보니까 잘 되더라. 너희들은 어땠냐? 너희 환경은 어떻냐? 우리는 사막에서 쓰는데 바람 영향이 없더라.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국 분들이 방산 전시회에 와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하는 이유가 외국 분들한테 우리 군이 쓰고 있는 무기들의 우수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래서 나중에 뭐 외국 분들이 우리 군의 무기를 구매를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겠죠. 그분들이 우리나라 무기를 사주시면은 결국에 이게 다 우리 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국익에 좀 증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군에서 그 역할을 하려면 통역장교 역할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말을 잘 포장해서 전달해드리는 게 결국 통역장교 역할이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또 여러분들 대우도 잘 해줍니다. 통역장교들 잘 챙겨주고 먹을 거 잘 신경 써주고 대체적으로. 뭐야 너 이렇게 사진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난 나르시스트라 그래. 이것도 이제 뭐 다 세미나 뭐 회의 빅토리 파티 이제 빅토리 파티라 해서 연습 끝나고 훈련이나 연습 끝나고 미군들이랑 모여서 이제 다 같이 뭐 술 한잔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하고 즐기고 이제 이런 시간이고 저기 군함 여기 블루리지 함이라 해서 통신 교신이 되게끔 만들어진 함인데 이제 고정익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고 저렇게 보면 만찬 같은 것도 많이 가죠. 맛있는 음식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통장 사진 많이 했지. 이 선배도 이제 팔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팔스 행사가 이거였고 그리고 같은 사진이 하나 중복이 됐네요. 졸릴 때만 들어서 이게 보시면 CCPT 빅토리 파티라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전 사령관이신 김기현 사령관님이 사단장 하실 때 일산에서 찍었던 사진이고 아까 보면 그 선배 사진도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취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같은 거 개인 사진 많이 찍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배는 정보병과에 있던 선배인데 민감한 정보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외부에 이 나라 군대가 왔다라는 거를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양복을 입고 오세요. 그래서 정보병과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할 때는 저기 양복 입고 할 일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외국 같은데 출장 가서 스쿠바 아까 있던 선배 중 한 명이 이렇게 스쿠바 좋아해가지고 스쿠바 같은 것도 하면서 그냥 개인 여가 활동 즐길 때도 있고 저같이 그냥 그 과장님이나 누구 아는 사람이랑 나가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냥 재밌게 놀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킹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연동이 되는 건데 나비오스라는 게 이제 해군 통역 장교 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플러스라고 이렇게 마리오스라고 하는데 마리오스라고는 저희들끼리 사실 안 하고 저희는 나비오스의 일원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네트워킹 파티 이제 그 전역자 전역 축하해주고 인관자 축하해주고 그게 총 2번이 있는데 1년에 전반기 후반기 했을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해군 해병대 선배들이 다 옵니다. 그때 전역했던 선배들이 많이 오고 뭐 서로 뭐 취업 정보 같은 거 할 때도 있고 그냥 재미 삼아서 그냥 술 먹고 그냥 즐겁게 놀 때도 있고. 근데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전 많은 도움이 되는 분들이라고 제가 확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무 환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환경은 이제 월급 8시에서 그 이제 17시. 이건 변동사항 없지. 우리는 바뀌긴 했는데 뭐 왜? 아 그거는 이제 그거 내가 이제 조기 퇴근 시간을 이제 설명할 건데 저희가 08시부터 17시까지가 근무 시간입니다. 그런데 체육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에는 이거 뭐 물론 해병대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잘 지켜지는가는 별개의 얘기인데 해병대는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사령부에서 그래도 엄청 급한 일만 아니면. 그래서 보시면 16시부터 17시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운동하라고 체육복 갈아입으라고 시킵니다. 뭐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운동하기 싫으면 그냥 뭐 산책을 하든지 뭐 그냥 나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사무실에 있어도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체육복 갈아입고 1시간 운동하다가 운동 끝나고 17시 되면 퇴근입니다. 아 퇴근해야지 하고 이제 나가면 되고. 그리고 근데 금요일이 조기 퇴근이란 게 생겼습니다. 그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조기 퇴근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1시간을 무조건 조기 퇴근 16시에 이제 조기 퇴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2시간 일찍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막 노래가 나오거든요. 뭐 가정 만들기의 날 뭐 노래가 나와서 막 아빠 막 고마워요 막 이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가서 가족들하고 놀아줘라. 그렇다는 거는 저희도 가서 놀면 됩니다. 저희도 뭐 가서 이제 3시쯤에 가서 뭐 그냥 잠을 자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 사람들하고 놀든 뭐 그거는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휴가가 예 자유롭습니다. 그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해병대가 저희가 그 뭐 이제 어딘지는 말 안 하겠지만 그냥 여기저기 들리는 괴담에 의하면 저 막 2박 3일 연가점 써서 이때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무슨 일로 나갔는데 근데 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꼭 나가야 되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압박이 있었던 곳도 있는데 해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휴가 쓰겠다 그러면 그냥 묻지도 않으세요. 그때 휴가 알았다 하고 그냥 바로 결제해 주시는 게 보통 디폴트 문화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그래서 1년에 21일 해서 뭐 사실상 22일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연습 때는 저희가 2교대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초과 근무가 되겠죠. 초과 근무를 일괄 처리해주고 일괄 처리하고 거기서 이제 일부를 공지하는데 공지하는 이유가 그 저희가 전투 유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뭐 2달 동안 이때 전투 유무를 하겠다. 그럼 부대가 쉬어버려요. 그래서 이때 붙여서 휴가를 갔다 와도 전혀 압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막 뭐 공무 출장이 하루 이틀 남았다든지 뭐 정말 중요한 뭐 해프닝이 있다든지 이벤트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은 조금 뭐 아마 스스로 그렇게 안 하시게 되겠지만 그런 거 없는 이상에 전혀 그 누구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복무 환경 이거는 해병대 관사 기준입니다. 해병대 사령부 관사 기준이고 보시면은 이제 뭐 컴퓨터도 2대 놓을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저기 뭐 침대 같은 것도 저기 매트리스가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이런 거 뭐 따로 하실 것도 없고
다만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깨끗하게 쓰신 것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자기가 그냥 관리하고 깨끗하게 쓰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은 이런 삶의 질은 어느 정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인용 아파트 BOQ라고 돼 있긴 한데 사실상 1인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가족관사 개조한 거여가지고 방이 두 개가 따로 있고 화장실, 거실, 그 세탁기 하고 부엌 이거는 공용으로 쓰되 방은 따로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아마 해병대 통역장을 들어오시면 소위로 들어오실 텐데 방을 아마 대위나 소령이랑 같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근데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분도 피곤하세요. 그냥 업무에 지치셔서 안 나오십니다. 문 밖으로 잘 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불편할 것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생활 여건도 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관사는 돈을 안 냅니다. 우선 관리비 한 달에 35,000원만 내시면 돼요. 그 외에는 돈이 아예 안 듭니다. 여러분들 적금 같은 것도 들기 아끼기 훨씬 낫겠죠. 그리고 만약에 포항 1사단 오실 분들은 걱정 마십시오. 1사단 방은 훨씬 좋습니다. 저희 1사단 살죠 지금. 여기 훨씬 넓고 훨씬 깨끗하고 이제 그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좀 정리해놨고 교통도 거기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포항이. 그래서 포항에 오신다 하더라도 숙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3만 올랐냐? 그래. 저 때는 35,000원이었습니다. 지원 절차를 우선 말씀드리면 이제 원래는 해병대 사령부 홈페이지 공지됐었는데 이제 그것도 공지도 나가겠지만 국군 그 통합 그 선발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체계가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지원 절차에 보시면은 여기 국방 통합 모집 포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원서 접수가 4월 24일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기존까지 서류 그거를 다 끝내버리고 커트를 해버린 다음에 이제 시험을 봤다면 지금은 조금 이제 유동성을 주는 편입니다. 4월 11일에 우선 토요일에 해병대 사령부에서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을 우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우선 시험을 넣어놓고서 뭐 서류가 미비한 게 있다고 하면은 그 뒤에 조금 뭐 보완을 해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고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원하실 거면은 시험 보기 전에는 서류 제출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바쁘실 거기 때문에 저 시험 끝나고 나면 신원조사라는 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통역장교도 결국에 장교입니다. 장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대를 하고 나시면 자동적으로 2급 비밀에 대한 비치인가가 나오거든요. 군사 비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과연 맡겨도 되는 안전한 사람인가에 대한 신원조사가 그 방첩사에서 이제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때 그 방첩 조사 이게 열렸으니까 여러분들 신원조사를 해라. 여러분들 사진하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이력을 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뭐 그때 가서 하셔도 되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이거 신원조사. 그리고 2차 전형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면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졸릴 때 만들어가지고 면접이랑 신체 검사는 지역별로 소집이 됩니다. 워낙 이제 전국 각지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서울 계시는가요? 다 서울 거주를 하시는 거죠? 시험을 하면 그러면 서울 아니면은 저기 이사단 김포에 있는 곳 이게 둘 중 하나로 그 면접이랑 그 신체 검사를 하러 오라고 할 거고 인성 검사 같은 건 이제 온라인으로 합니다. AI 뭐 기반으로 해서 뭐 질문 같은 것만 잘 대답하시면 전혀 문제 없고 국민체력 100은 다른 병과의 장교들은 의무입니다. 근데 통역장교들은 이게 그 선택입니다. 가점입니다. 가점.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선발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뭐 근데 뭐 조금이라도 더 확실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그냥 뭐 보시고 제출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31일 금요일에 나올 겁니다. 15시에. 이것도 예전에는 해병대 사령부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지금은 국군 이제 그 국방 통합 모집 포털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고 그리고 아마 거기서도 담당자분들이 혹여나 뭐 미스커뮤니케이션 좀 방지하고자 아마 개별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병을 만약 여기서 다 합격을 하시면 우선 잠정입니다. 여기는 9월 14일 월요일에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장교교육대대로 여러분들이 입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간단한 절차고
그래서 우선 여기 그 이제 평가 가점인데 이거는 그 작년이랑 이제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필기랑 실기를 보면 돼. 1차 전형에 그 말 그대로 통역 평가라고 저희들끼리 하는데 통번역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필기가 번역이고 40점 배점이 있고 실기가 이제 80점. 통역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역 배점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실기에는 그 영어와 한국어로 좀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느냐를 보는 면접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통역을 할 때 통역을 하고서 보통 그것도 같이 봐요. 그리고 2차 전형은 1차 전형에서 붙으면은 2차 전형 이제 그 개별 연락이 갈 겁니다. 2차 전형 이거 응시하세요라고 이렇게 연락이 갈 건데 그때 이제 면접 평가가 있는데 이제 이때는 군생활 좀 오래 하신 중년분들이 오셔서 여기 이제 그 면접을 보실 거고 신체랑 인성 평가 온라인으로 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체도 여러분들이 그 3개월 동안 어쨌든 군사 훈련을 받으셔야 되니까 군사 훈련을 받고 향후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는데 신체적 이상 결함이 있는가를 보는 거고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평소에 혈압이 뭐 유별나게 높으시거나 이런 것만 아니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필기평가 번역은 영한이랑 한영 이렇게 20점씩 나눠서 그 배점이 갖게 돼 있고 실기평가 통역은 인터뷰랑 통역이 같이 돼 있습니다. 사실 여기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통역이 먼저 나올 거고 한영, 영한 먼저 나올 거고 배점은 그 둘이 똑같고 이거 합치 그 다음에 인터뷰로 넘어갈 겁니다. 인터뷰는 이제 뭐 우리가 영어로 질문하면은 영어로 논리적으로 뭐 적당한 플로우로 잘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한국어로 물어보면은 한국어로 잘 대답을 할 수 있는가? 그 여러분들이 통역장교 한국어도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통역장교 되면 사실 중요한 게 우리 높으신 분들한테 통역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들은 내용을 한국어로 유창하게 해야 되는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는 거고 배점은 좀 이렇게 드시면 되고 그래서 우선 저희 연락처는 우선 써놨습니다. 여기 010-268-902 여기 그 뭐지 승민이까지 이렇게 우선 써놨는데 한 가지 정보를 말씀드리면 이 두 사람은 올해 5월 말부터 없습니다. 그 복무 기간 끝나니까 나가는 거고 저희는 막 군이 싫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복무 끝나니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친구가 사실 여군 담당으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필요하시면 이 중한테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그 저희가 준비한 안건은 이 정도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그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